내가 벌레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항 같은데 벌레 살 거 아니에요. 예쁜 암벌레 많이 넣어달라고 난 얘기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키우는데 힘들지도 않을 거고. 대단하다. 자벌레로. 존나 긴 걸. 정치 말고 그런 걸 책으로 써봐요. 섹슈얼한 거. 잡스랑. 예. 자, 지난주에 잡설로 네. 우리 구독자 버스 기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저희가 진짜 우리 일인 것 마냥 네. 진짜 이 깊이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사연이었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드리진 못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승객분이고 손님이기 때문에 이게 말을 잘못하면 또 그분이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룩백을 뿌려보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짐을 올려놔서 좀 못 앉게 하는 건 어떨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치약을 이야기를 코에 좀 바른다. 했는데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승객분이 저희가 나도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 당연히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대 여성분이시래요. 네. 그리고 출근길이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룩백 또는 방향제, 안에 향수 뿌렸더니 효과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뒷좌석에 짐 놓는 거는 높은 확률로 민원 들어와가지고 어렵다고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예. 코 밑에 치약은 코가 막히면 두통 심해져가지고 또 어렵다고 합니다. 기사분이 맞지. 운전하는데 그게 더 위험해요. 그렇죠. 다른 승객분의 안전까지. 네, 그리고 안내문 적기 하려고 했는데 묘변님이 말한 생선 냄새 증후군이 실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못 적겠다고. 그렇죠. 네. 이분도 마음이 참 마음 씀씀이가 고우신 분이야. 네. 자, 이 어쨌든 결론은 좀 더 지켜보면서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근데 함께 자기 고민처럼 함께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엄청 올려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송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잡스의 청취자였으면 이 방송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분이 이 여자분이? 손님이 승객분이 만약에 또 다른 잡스너였으면 그럴 수 있죠. 이 방송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심스러워 그래서. 그래서 다시 들어봤는데 혹시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하진 않았을까? 우리 전부 되게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네. 그 누구도 어떻게든 이제 원치 않는 상황에서 네. 모든 사람 다 깔끔하게 입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싶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은 좀 쉽지 않고 그분도 버스는 당연히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네, 어떤 것도 지금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룩백과 방향제 또는 네. 이거를 추천드렸는데 안에 향수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특이한 채취가 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형 못 만나죠. 저는 쉽지 않습니다. 네. 말도 못하고 아니 이미 이게, 사귀고 마음 이게 알잖아 형. 근데 이게 말로 해결되는 냄새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입 냄새도 위에서 나는 냄새인지 뭔가 직후에 뭘 먹어서 나는 냄새인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 네. 이게 위에서 나는 냄새면은 뭐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할 때 썸 탈 때나 이럴 때 좀 나는 좀 그런 감정이 많이 깨지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안 그러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기 시작하면 그땐 얘기할 수 있지. 아 냄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정말 닦어. 배려심이 깊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전엔 안 났다가 지금 나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죠. 창석 씨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시죠? 이거 냄새 잘못 얘기했다가 차이는 거. 근데 그 되게 상처거든 이게. 위생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뭐 원해서 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냄새를 묻히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집에 빨리 보내려고 하죠. 그러다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창석 씨는 뭐 특정 다른 냄새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구치나 내가 머리 나도 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도 그치? 모르게. 네. 나는 구치까지만 생각했거든요. 네, 일종의 구치죠. 네. 저 새끼는 진짜 참 그런 방면에서 발군이야, 그치?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늘 기본으로 디폴트로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입구자 아니겠습니까? 그만해라. 설명 안 하는 게 더 세련돼. 설명하면 짜쳐. 그래. 다 이해했어, 엄마. 정치 나 말고 김효성 이사 있으면 이해해서 다 이해한 거야. 정치 말고 그런 걸 책으로 써봐요. 섹슈얼한 거 괜찮지 않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한국인 DNA 갈아엎기로 제가 유교 10선비를 그치, 채취하는 유교 10선비 DNA 갈아엎기 네. 이걸로 가야겠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섹스 편견 갈아엎기 이런 거. 남자 쪽에선 구성애 선생님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의욕이 샘솟는데요 지금. 네. 네. 이게 잡혀가지면 않을 정도로. 마광수 이후로 잡혀간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안 잡혀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든.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딱 써봐. 그럼 얼마나 조금 뭔가 이렇게 아직 뭐 이제 사실 젊다고 하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바뀔 수 있죠. 그러네. 아 요즘 웹소설이 네. 수해복구란 프로그램에서 민현우가 읽어준 대목이 있지만 그런 대목 정도면 어떻게 쓰든 안 잡혀갑니다 이제. 네. 자,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 경험은 있어요? 저는 없는데 제 친구가
3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키스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헤어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후로 냄새 예민해졌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연인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승객한테 손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그쵸.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건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네. 전에 우리끼리 말한 연인의 문제는 뭔가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갑자기 나오는 뭐 이거지만 예, 뭐 승객의 문제는 좀 달라서 어려웠어요. 그 유튜브 댓글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잡스러운 연애를 이 라디오 사연처럼 틀어놓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상처일 것 같아. 근데 그분도 딱 누가 들어도 내 얘기 같을 것 같냐. 약간 공개 저격 같은 느낌인데. 댓글 쓰신 분도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해결책을 알아보는 거지. 자, 이게 지인들한테 참 얘기하기 싫은 게 이런 위생 관련된 뭐 냄새 얘기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참 이런 거 얘기하기 쉽지 않다. 말 습관? 예를 들면 하자 말자. 아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얘기해도 되지. 하자마자라고 해주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언어 습관. 예, 뭔가 틀린 것. 음. 우리 옛날에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다른 거와 틀린 거를 제대로 구별해서 써라. 막 이렇게 댓글 많았잖아요. 저 아직까지도 욕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예. 아직 그런가? 네. 아, 뭐 요즘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욕. 패대기로 먹었죠. 이제 네. EJ 할 때 네. 윤종훈 세작 형님이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나가셨어요. 아, 그래요? 누가 근데 댓글 썼어 EJ 마지막 회 할 때. 세작 저희가 끝까지 안 고치고 나갔다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 물어봤어. 세종대 특이냐고. 어때 세종대 선후배가 똑같이 다 아니 다른 세종대왕의 그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끈이 안 그런 거 보면은 세종대 특은 아닌 것 아, 같아요. 맞다. 네. 근데 이게 아는 거하고 평소 언어 습관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게. 네. 알면서도 계속 혼용해서 쓰잖아. 맞아요. 네. 언어 습관. 욕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다. 중간중간 무조건 그 수식어를 다 욕으로 하는 사람. 겁. 겁 그래요? 방송 중에 씨발이란 단어 한 20번 나옵니다. 5분 이내. 근데 거업님한테는 다들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근데 지적하면 걔는 덧꼬라지 부리면서 더 쓰니까. 청개구리구만.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루틴 말이야. 같은 거예요. 루틴. 네. 네. 박하니 같은 거예요. 네. 계속 씨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말 못하겠는 게 네. 성형 관련해서 네. 전 좀 선 넘었다 싶은데 이제 그만하라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 혹시 매주 만나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효윤이? 아니 마치 정해져 있는 루틴 공격처럼 세터가 사인 내고 속공 때리는 센터처럼 너무 그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들어가는 공격이었어. 스키다가 빨리 됐죠. 김연경 보는 줄 알았어. 연장기가 제가 A석공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대로 영호연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올렸어. 네. 오연은 미안한데 네. 저기 수비 잘하는 애고 애가 아니라 선수고 리베로입니다. 네, 리베로. 네. 어쨌든 농담이고 그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좀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에서 좀 많은 것 같아. 뭐 피부를 땡긴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시술인지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해서 적당히 딱 예쁠 때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계속 예쁠 때가 있어. 그 얘기 못하죠. 말 그치, 못하겠더라고. 그래 그 사람 얼굴인데 뭐 내가 말할 그건 아니지. 근데 좀 안타깝긴 하잖아. 딱 예쁘고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까지 하니까. 형도 지금 가슴이 딱 좋아. 왜 이제 얘기해줬어? 어제도 가슴 운동했는데 왜 이제 얘기해줬어? 딱 좋아. 딱 보기 예뻐. 아 그래? 근데 이게 득근처럼 득슴 욕심이 자꾸 생겨요. 득근처럼. 나는 뭐에 좀 중독이 잘 되나 봐. 중독 취약한 성격인가 봐. 근데 형 가슴이 물렁할 것 같잖아. 보기에는 저번에 만져봤죠? 커가지고 저번에 형 내 입술을 가져가고 내가 형 가슴을 취했잖아. 엄청 딱딱해. 이거 근육이야 근육. 장원이 형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형 입술 딱딱하다고. 물렁할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굳어진 것 같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뽀뽀를 안 하는 이유가 거의 뭐 추돌 사고급으로 지금 광대가 함몰될 우려가 있기 입이 때문에 근육이야. 네, 지금 봉인 중입니다. 입근. 자꾸 까불면 너 광대 날아가. 너 앞니 날아간다. 형수님이 한 번만 더 뽀뽀하면 한문철 TV 제보한다고 했어요. 내가 안 그래도 그 제보한다는 거 겨우겨우 말리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거북선의 거북대가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만 철 강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귀두라고 합니다. 네, 거북 귀자로 써서 귀두라고 귀두라고 있잖아요. 내 눈만 동그래졌네. 씨. 그걸로 이제 앞에 이제 배 다른 부수는 배를 거지. 부수는 거 아니야. 너 이마 함몰 시켜. 박아가지고
파여 너. 내가 뽀뽀 10번 하면 너 현무한데. 가슴 좀 찍어줘요. 가슴 좀 찍어줘요. 못할 것 같아. 가슴 좀 만지지 마.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무슨 얘기가 다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예. 그 말 못하겠는 거. 네. 성형 과도한 성형 말 못하겠고. 그럼 좀 과하게 애교 부리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 네. 잘 얘기하던데? 거의 잡스럽다 할 때 강민경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기척을 좀 해요. 아, 바로 그래요? 지적합니다. 옷소매 잡지 말라고. 하지 마. 야. 하지 마. 강민기 아나운서가 딱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소매를 끝을 잡고. 옷소매를 내려? 이 구역의 왕언니시거든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뵙지도 못한 분인데. 뭐 어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뵐 건데. 까딱하면 소매 찢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못 잡게. 혹시 옷은 어때요? 옷이요? 이 패션은 좀 아닌 것 같다. 니들 나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그건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저 손문선 씨한테도 시원하게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하게 아, 네. 이렇게 진짜? 두 분이 파란 계열을 입으시고 저희 다 블랙을 입었어요.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이런 패션의 계절의 변화를 담는 것이 어떤 네. 또 트렌드 세터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 끈이랑 묶여가는 게 뭐 썩 기쁘지 않지만 형 광대 좀 대봐. 쪼아버리려고. 아니 박살 내려고. 가슴부터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참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일수록 네. 말 못하는 것들이 있고. 자칫 오지랖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님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회사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회사? 어떻게 얘기해? 이거 뭐라고 얘기해? 노선 조정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다른 기사님이 또 힘들 텐데. 아 그렇구나.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선 맡으신 기사님이 계속 맞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런가 봐요. 왜냐면 거기 숙달이 돼야 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님 변경은 좀 쉽지 않겠지. 그리고 또 남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들어서 또 그것도 쉽진 그렇죠. 않겠다. 네. 진짜 뭐 이후에 또 해결이 좀 되면 그때 사연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좀 해결돼서 일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로 새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거기 깔끔하고 좋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이제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 편안한 공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네. 아, 거기가 근데 환하게 나와. 여성분들은 거기에 진짜 한 내가 봤을 때 한 40% 50%는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 난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 토크를 좀 뭔가 이게 우리만의 아기자기하게. 아지트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는 느낌은 여기가 훨씬 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토밤 잘 어울리고 아싸뷰가 가장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 뒤에 딱 맞아요. 그 예쁘게 M장기 배경이 있어가지고. 댓글이 진짜 아싸비한테 뭐 네. 최적화됐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배경이 어울리니까 이제 어울리는 조회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 새로운 멤버가 또 투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해서 그때 안 되면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보강 멤버가 일단 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창석 씨는. 그 지지대를 빼고 괜찮았다가 어. 어제 이제 운동을 열심히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쿼시 1일권 끊고 우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곧바로 이제 안쪽이 더 부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지대를 뺀 조심해야겠다. 거지 안쪽에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충분히 안 쉬고 돌아다녔어요. 좀 당분간 또 다시 쉬어야겠어요. 근데 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조심해야겠죠. 스쿼시하다가. 그래서 한 일주일만 조금만 더 쉬고 그래요. 그 뒤에 테니스 정기권을 이제 등록하고 올해는 테니스를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 지지대 뺄 때 아팠어요? 계속 제가 안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거짓말한다고 댓글도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저는 별로 안 아팠거든요. 어. 근데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실밥을 뺄 때도 여드름 짜는 것처럼 아프다. 실밥을 뜯을 때도 전 안 아팠고요. 어머, 지지다를 뺄 때는 전 안 아팠습니다. 어머.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중격 최저가. 저는 안 아팠습니다. 금광불개 이런 것처럼 여기에 감각이 없나? 코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죠.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코를 마비시킬 정도의 부분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황사 시즌을 만났거든요. 네네. 아니 그럼 창석 씨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네. 수건 사업입니다. 꼭 하고 싶었던 수술이었잖아. 네. 여러분들도 꼭 이제 우리는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을 그때만 쉴 수도 없고 휴가를 낼 수도 없으니까 못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너무 많지. 수술? 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 법한
순간 진짜 하고 싶어? 아니 근데 아프기도 하고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요즘은 안 요즘 그렇대. 자연스러워요. 요즘은 누우면 눕는 대로 또 싹 옆으로 퍼진대. 아니 뭐 성형외과 코디네이터세요? 엄청 두 분 다? 자연스럽습니다. 만져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장석이 역시야.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요거는 약간 농담이 한 80%가 섞여 있는 거고 90%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얼굴 피부를 좀 이렇게 싹 뜯어 고치고 싶죠. 그게 수술로 돼? 오랜 기간 레이저 뭐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뭐 그런 하여튼 뭐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건 많죠. 그러니까 뭐 건강 목적이라는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건강이요?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딱히 없구나. 네, 딱히 없네요. 그 뭐 도리 때문에 어디? 담석증. 그래가지고 근데 담석증 수술을 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지금 크게 효과가 없다. 네,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근데 병원에서는 언제든지 갑자기 밤에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 얘기는 해줬죠. 지금 그럼 돌이 있는 상태. 돌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엄청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그냥 선생님한테 담석증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조치해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그 정도로 조금 많아요. 작가는 뭐 있어요? 하고 싶은데 이 스케일 때문에 못 하는 거? 라섹. 눈이 많이 안 좋나? 저도 많이 안 좋습니다. 렌즈구나. 네. 항상 네. 렌즈 끼고 집에서는 안경만 끼고. 작가님 안경 낀 거 자체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 눈이 막 워낙 안 좋아서 좀 뺑뺑이 안경이라. 돋보기구나. 네, 그래서 저희 가족과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밖에 못 봐. 제가 안경 쓴 거는 거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동생도 눈이 저 정도로 안 좋아서 근데 또 각막이 얇아가지고 라식이나 라섹이 안 된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했어. 내 여동생은. 근데 삶의 질이 너무 달라졌다더라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작가는? 이게 뭔가 아직은 제가 젊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렌즈를 낄 수 있을 때까지 껴보고 좀 마지막에 수술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시간을 빼기가 쉽지가 않기도 그러니까. 하고. 근데 쉽지 않지. 그 우리 짤짤이 쇼 담당했었던 TBS 김우정 PD가 반차 라섹을 했습니다. 반차 라섹? 요즘에는 1일 라식도 아니에요. 반차 라섹. 반차 쓰고 와서 저녁에 라섹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요즘 반차 모발 이식도 있습니다. 더 진짜요? 아침에 가서 근데 씻고 여러분은 저녁 때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오후에 출근해. 맞아.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쭉 던지면 다 안 해. 건강에 정말 평소에 관심이 많나 보다. 주변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라식 뭐 했어요? 라식. 라식. 근데 저는 아직까지 1.0이 유지됩니다. 뭔가 되게 수술에 적합한. 생각보다 네. 밤에 잘 보여? 네, 굉장히 잘 보여요. 저 빛번짐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빛번짐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빛을 보면 흙게 약간 보이는 건가? 뿌옇게 보일 수 뿌옇게 있다. 부작용 중인 하나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밤에 뭐 찾는 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요. 어두운 데서도. 어두운 데서도. 정확한 지점을 왜? 파악하고. 불 끄고 해? 불 끄고라도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두운 상황에서 뭘 찾아야 될 때가 많으니까. 네. 어쨌든 작가도 빨리 하면 좋겠네. 네, 저도 한번 알아보려고. 그게 하고 나면 내 여동생도 그러더라고. 후회해. 진작할 걸. 진작할 걸. 진짜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 있잖아요. 이재용도 안경 쓴다. 그리고 안과의 의사 선생님들도 안경을 쓰신다. 아직까지 라식 라섹이 안정성이 100% 아닌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안경을 쓰지만 라식 라섹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거죠. 맞아. 근데 그거는 또 의사 선생님들도 따로 각자 이유가 있겠지.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못생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는 티 안 나게 수술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티 안 나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건가? 그러네. 그러네. 부담스럽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네. 근데 이제 환자들은 좀 과하게 하기도 근데 하고. 그거는 환자들이 원해요. 돈을 투자한 만큼 나는 효과를 보고 싶다라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티나게 하고 싶다. 나도 티 안 그렇죠. 나게 코 하고서 후회하잖아. 이왕 하는 거 티나게 할 걸. 어릴 때부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일단 비염 수술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했는데 금방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고. 교정은 어렸을 때 꼭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형 치열이 안 좋나? 안 좋아요. 이 아랫니들 엉덩 엉망이잖아. 안 좋네요. 장원이 형 안 정도는 좋은 저도 그때 편이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되게 빨리 교정될 것 같은데 하시면. 앞니를 일단 넣고 싶은데 이게. 근데 아니 귀여워요. 왜냐면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가끔 여기 입술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 그거 알아요. 이렇게 걸려요. 수해복 가다 몇 번 걸려가지고 놀림 엄청 당했어요. 보통 열받을 때 걸리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치기공 하시니까 이제 공구들이 다 있어요. 공구리. 공구리 친다 이거 아니에요? 공구리? 공구가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 정도는 가능하니까 몇 번 갈아줬어요. 갈아줘서 작은 거야 지금. 앞니가
이게 많이 커요. 저도 어렸을 때 치열이. 교정을 했다가 했었어요. 했다가 관둬가지고 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관둬서 제가 그러면 안 돼. 완전 뒤틀렸죠. 왜 관두셨어요? 힘들어서? 돈이 너무 들고 그리고 이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교정이 다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계속 관리를 하는 게 그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안 했죠. 그래서 내가 항상 왜요? 우리 부모님은 네. 뭐 딸이고 아들이고 구분 없이 다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여동생은 교정을 해줬거든. 대신 오빠는 다른 거 해줬을 거예요. 뭐 포경 수술밖에 안 해줬어. 재수 재수하고 그래. 할 말 없어지네. 미술도 시켜줬잖아요. 할 말 없어지네. 예전에 테니스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지네. 졸라 많이 했네 나. 아 일찍 많이 뽑아 먹었구나. 그렇네요. 할 말이 없어지죠? 숙연해집니다. 네. 역시 근데 받은 건 생각 못해. 이끈님이 네. 치열이 굉장히 고르세요. 안 골라. 아니에요, 진짜 고르지 않아요? 아니야 입술이 안 아니야. 골라가지고. 진짜. 입술은 글래머죠. 아이디도 뭐 꽉 찬 D컵이라고 우리 팟빵 맞아. 게시판에 너무 좋아. 아이디 너무 좋다고. 근데 이끈이 치열 좋아. 굉장히 가지런한 가지런해. 보여요. 부러워, 저희가 부러워. 봤을 때는. 조금 튀어나와 있죠. 입술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막 내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치열 네. 고른 사람 부러워요. 진짜. 근데 치열 괜찮은데? 우리 중에 굉장히 가지런한. 맞아요. 치열이 가지런한데 네. 외모가 왜 그래요? 왜 자창이기 그래.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아이씨, 괜찮아. 하지 마. 사랑하는데 지장 없잖아. 방송하잖아 심지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한 대 쳐 그냥. 뽀뽀 한 번 한다. 죄송합니다. 뽀뽀하면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주로 개운하답니다. 코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크와 멀티비타민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업 적극 추천드리고요.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 주세요. 왜 나이 먹으면 자고 일어났는데 두드려 맞고 일어난 느낌일까? 진짜 누가 때린 건 아닐까? 자는 동안. 이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린 데도 있고 그리고 더 이렇게 깊이 자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고 일어나는데 피곤한 느낌 어릴 땐 못 느껴본 것 같은데 나이 먹을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몸이 가볍고 상쾌한가가 좀 나의 몸의 지금 건강 지수를 좀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 호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로가 주로 개운하다. 네. 아침 활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후에는 그래도 활동하다 보면 좀 몸이 깨어나는 네. 느낌인데 아침에는 이제 잠이 덜 깬 것도 있겠지만 뭔가 찌뿌둥하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이 좋아야지, 시작이. 네, 여러분들 아침 활력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이었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의 4월 행사 안내해드립니다. 소백지향 홍삼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신 최고의 인기 상품 소백지향 홍삼 스틱 할인 행사 준비했습니다. 일반 상품은 물론 3+1 이벤트 상품까지 추가 할인하는 4월의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려요. 홍삼의 나르기니 오늘은 또 좋네 우리 실장이. 예. 있습니다 앞에. 어제 정신이 바짝 드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부스팅할 때 운동 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운동 전에 드시는 분들 그냥 아르기닌만 따로 떼서 드시기도 하는데 홍삼 성분이랑 아르기닌까지 같이 또 들어가 있고 아르기닌 성분 자체가 그냥 일반 아르기닌 한 포 그냥 들어가 있는 거랑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르기닌도 챙기시고 홍삼도 챙기실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 관리 홍삼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홍삼은 웬만한 분들은 다 잘 맞는 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홍삼이니까요. 네. 드시는데 이제 아르니기닌까지 함께 챙겨 드실 수 있는 홍삼의 아르기닌, 아이들도 좋아하는 키통통 홍삼 젤리, 자 그리고 홍삼 액, 홍삼 스틱 다양한 제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으로 골라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요즘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에서 화제가 되는 질문이 있다 그래요. 뭔데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 이제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반응 같은 것들이 이 소설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벌레가 됐으니까 사람이. 근데 벌레가 말은 해요? 그 소설 속에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의사소통은 되는데 근데 이제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 벌레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버지가 던진 물건에 맞아가지고 뭐 어쨌든 사망을 하는데 네. 그리고 되게 슬프게 끝날 것 같잖아. 네. 근데 양쪽이 모두 행복한 결말로 끝나. 왜요? 이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얻었고 벌레가 돼가지고 슬펐었는데 가족은 이 아들내미가 벌레가 돼가지고 참 이것저것 불편했는데 이제 사라지니까 편안해졌다. 약간 안식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나 봐. 죽음으로 찾은 평화네. 뭐 하여튼 그 소설 이야기가 이제 인용이 되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묻는데요. 내가 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라는 질문처럼 나 벌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뭐 좀 화제가 되긴 했나 봐요. 뭐 나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질문 하는 것처럼 이 소설을 너무 네네네. 통맹랑하니까 이제 소설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는 거겠지? 이 소설처럼 내가 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형이 벌레가 되면 너한테 안 물었어. 선택권 줄게. 대답이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족이나 이제 연인한테 주로 묻겠지. 아니 특히 부모님한테 많이 물어본대요. 이제 자식이 엄마 뭐 아빠 내가 벌레 자고 일어나는데 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은 보통의 이제 아버지들은 좀 이성적이시니까 벌레? 벌레면 당장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들은 뭐 근데 네가 과몰입하지. 벌레라면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 키울 것 같아라고 뭐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게 인스타나 이런 데서 되게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 실제로 막 우는 어머니도 있고 그래 너무 과몰입 될 것 같아. 어떻게 내 부모 딸이 자식 내 아들이 관계라면. 막 아빠들은 이미 너 벌레였는데 뭐 돈벌레, 밥벌레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아 이게 똑같은 것 같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좀 진화했다기보다는 형태를 달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아내분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내한테 네. 내가 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아내의 대답은? 아내는 저를 키우겠죠. 네. 만약에 그럼 진짜? 아내가 벌레로 변했다면 이끈의 대답은 아니 저는 선택권을 준다니까요. 무슨 선? F킬라로 할래, 모기향으로 할래, 액상형으로 할래. 손바닥으로 할래. 발도 있어요. 발도. 존엄사 쪽으로 가시는군요. 상대를 늘 리스펙하는 게 아. 저의 제일 원칙 아니겠어요?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분이겠다. 편안하게. 이건 와이프로 하면은 네. 제 가정이 힘들어질 것 같고 네. 뭐 다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내가 벌레로 지금 이 순간에 벌레로 뿅 변해가지고 여기 뿅 있어. 네, 내가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별로 김여성이 내가 벌레로? 벌레로 변해서 이 끈 앞에 여기 딱 갑자기 있어. 바로 저기 카메라 들이대서 이 조회수 폭발할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찍어야죠. 나왔네. 컨텐츠 만들어야죠. 그 옛날에 이제 문방구 앞에 있던 물방개 레이스처럼 벌레가 지능이 있으면 그 조회수 터집니다. 유튜브 괴물들. 백만 되라 100만 돼. 너무 괴물 같았나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소설 속 이야기라서 그리고 현실감이 너무 없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연인이나 부모님께 사랑을 확인할 때 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까? 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도 남자들은 지금까지 보통 만났던 이런 거 잘 안 연인에게도. 하지. 근데 연애할 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 누구 편 들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만약에 막 현실적인 이런 거. 질문들. 저는 만약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토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파토 내는 겁니다. 만약에라는 뭐 이런 거 질문은 하잖아. 내가 만약에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이제 나오면 불치병 걸린 연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불치병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불치병이 걸린 배우자를 옆에서 끝까지 이제 챙겨주는 네. 다른 배우자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또 감동하기도 하고 보면서 이제 내 상황에다가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요. 네. 만약에 내 연인이 결혼하기 전 연인이 불치병에 걸렸다. 그럼 끝까지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래 사귀었어. 한 5년 이상 사귀었어.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연인이야. 네. 근데 결혼 전에 불치병이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누워 있어.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정도 사귀고 결혼까지 네. 결심했으면. 저도 그냥 내 팔자다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상상이니까 상상의 의견이니까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기분일지는 뭐 절망적이겠죠. 상상이 없죠. 저는 이거 내가 벌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항 같은데 벌레 살 거 아니에요. 네. 예쁜 암벌레 많이 넣어달라고 난 얘기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키우는데 힘들지도 않을 거고. 대단하다. 좋아 좋아. 대단하다. 그 어항이나 유리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테니까 예쁜 암벌레 많이 넣어달라.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벌레 중에 체외 수정하는 거 없냐?
직접적인 성행위 안 하는 벌레들 없니? 아, 이럴 때 나는 이제 많이 깊게 못 배운 게 되게 한탄스러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나는 뭐 개미가 됐으면 머리 가슴배 가슴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해달라. 전 자벌레로 몸 존나 긴 걸로. 그럼 난 털개. 털 많은 걸로. 제가 이름을 큰 도리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찧어 먹으려고 이 새끼. 털개. 다른 애들은 털 없는데 나만 털 있잖아. 그렇게 살아보고 수북하게. 싶다. 수북하게. 타란툴라로 태어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괜찮네. 털 존나 많잖아. 크고.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타란툴라. 입금씨래. 형 요즘에 너무 돈독 오른 거 아니야? 올랐어. 왜 입금 안 해주세요가 입에 붙어가지고. 형님 어항에 키싱구람이 어때요? 아니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앞에 불이 없는 벌레 이런 걸로 태어나야지. 지금 잠깐 뽀뽀하고 싶다 너희랑.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얼굴에 이끈이 소멸시키고 오늘 싶어. 멘탈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랑을 확인하려는 심리는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잡설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닉의 신제품 건강한 한 끼 든 듯 곤약밥 소개합니다. 식단 관리가 힘들다면 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일반 백미 대비 칼로리는 절반으로 곤약, 귀리, 현미, 퀴노아의 황금 비율로 건강함은 2배로 높인 곤약밥은 한 끼에 단 93kcal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1분 30초간 돌려주시면 끝이고요.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곤약밥 30팩 이상 구매 시 M장 기획을 기재해 주시면 귀여운 곰돌이 앞접시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서 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닉 검색해 주세요. 네, 뭐든 잘 만드는 휴닉입니다. 자, 외계인이 근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패키징 포장이 정말 딱 내 스타일이야. 너무 잘 만들어. 고급스럽게. 과하지 않고 네. 깔끔하고 이 곤약밥 요즘 먹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유튜버 분들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니까. 이게 일반 공깃밥이 300kcal인데 이거 3분의 1도 안 되니까 곤약, 귀리, 현미, 키노아까지 또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챙겨드리는 음식입니다. 자, 한 끼 든든 곤약밥으로 여러분들 혈당 관리, 건강 관리, 몸무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이브로 맨즈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명품 화장품 핵심 원료 비피다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사용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올인원 로션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은 대부분 건조함과 피로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각질이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품 원료 비피다로 무너진 피부의 회복과 각질을 완화시키고 수분 성분과 주름 케어 성분까지 더해진 맨즈브라운 올인원은 지치고 거칠어진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화시켜드립니다.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더 나은 나를 만나보세요. 옛날 어릴 때는 사실 샤워하거나 세수하고 난 다음에 로션 안 발라도 피부가 이렇게 땡기는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바르면 피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수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챙겨 발라야 바르는 합니다. 거 챙겨 바르는 게 진짜 또 중요합니다. 보조적으로. 맞아요. 자, 근데 뭐 귀찮아가지고 대부분 이것저것 바르시는 거 귀찮아하시는 남성분들 위해서 나왔습니다. 패키징도 굉장히 남성 취향적으로 블랙으로다가 딱 깔끔하게 통일성 있게 모든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류별로 딱 준비해 놓으시면 보는 또 맛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용했을 때 또 효능감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헤이브로 맨즈브라운 올인원 로션으로 여러분들 피부 관리 한 방에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다면 헤이브로 맨즈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내 베개에 든 것입니다. 네, 베개에 든 것. 3년 만난 여친과 파혼을 했습니다. 전 평소 사주나 미신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수능 볼 때 어머니가 백일기도 간다는 거 가지 말라고 소리칠 정도로요. 연애 초에 여친이 타로 보러 가자고 했지만 그 또한 거절했습니다. 이후 여친은 크게 더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사귀면서 문제된 적 없었습니다. 3년 정도 만난 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 날짜를 잡을 때 여친 쪽 부모님이 결혼 날짜에 복이 어쩌고 저쩌고 하셔서 전 여친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며칠 뒤에 장인어른이 장모 못 말린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눈 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만 수용하겠다고 여친에게도 장인어른에게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3달 앞두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라서
휴가 쓰고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여친에게도 말했고 여친은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전 장모가 결혼식 앞두고 새 신랑이 어쩌고 하시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좀 다퉜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 침구류를 세탁하려고 하는데 제 베개에서 부적이 발견됐습니다. 여친에게 물어보니 장모님께서 넣으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장인어른 댁 가서 이 결혼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겁니까?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네. 성격이 세다. 이거. 세다. 그래요? 아니야,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걸 겨울까지 파토낼 정도인가 나는 이게? 왜냐면 이분은 이 말한 이분은 미신을 원래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런가?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면 과도하게 좀 약간 구실을 삼은 거 아닌가, 명분을 삼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부터 미신을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인데 많이 타협을 해줬었잖아. 정말 그래 결혼식 날짜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오는 거 싸웠지만 그래 그렇게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베개에 마음대로 내 물건에다가 뭔가를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요? 네. 이근 씨는 어때요? 일단 언급하신 대로 이게 스트라이크 3개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한 번, 두 번은 그냥 이해했는데 베개의 부적은 좀 소름 끼치겠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것도 알지 못하게 이건 조치를 그냥 스리슬쩍 은큼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언급한 대로 미신 사주를 극도로 혐오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정치 신념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과도 같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사람 기준에는 아니 왜냐면 내가 신혼집에 놀러 갔는데 문 위나 이런 데 부적 붙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 네. 가면. 근데 내가 아는 내 지인은 그런 거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뭐 처가에서 그런 걸 좀 심하게 믿으셔가지고 해놨다 그러면서 아우 씨, 너무 싫은데 왜냐면 신혼집 인테리어 예쁘게 해놨는데 거기에 딱 부적이 있으면 너무 보기 꼴보기 네, 싫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그냥 참고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렇죠, 많죠. 그분들은 극도로 미신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지.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가 보죠. 네. 네, 이분은 싫다 그랬으니까. 극도로 싫어한다의 포인트를 많이 줘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네. 처음에 제목만 보고 베개에 든 거에서 무슨 칼을 놔뒀나 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칼도 소름이다. 네. 그래서 그 정도면 나는 파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부적은 그냥 치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일단 본인이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좀 소름 돋거나 놀라울 것 같긴 해요. 부적이 있었으면 빼고 세탁하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할 정도면 네. 근데 그래도 여자친구랑 네네. 만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 장모님을 좀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낫지 않을까. 근데 보면 네. 여자친구가 처음엔 잘 지내다가 엄마가 개입하는 순간 그걸 막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타협을 그냥 엄마가 미신을 원래 잘 믿으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라고 나중에 구실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섭하고 그냥 오지랖 넓게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는 건데 그걸 미신이라는 걸 뚜껑을 씌워서 네. 구실로 삼을 수 있다. 그럼 중간에 그 여자가 이걸 쉴드 치지 못하면 네, 근데 이게 벌써 전조 증상이다. 나 설득당했어. 김효성. 그치? 설득력이 좀 있네.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우리 엄마도 사실은 엄청난 미신을 믿는데 어. 결혼할 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잘 산단다. 어떡할래? 부적 마음대로 붙여. 대신에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나는 우리 둘 다 죽는데 같이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오빠 미신이 무슨 요즘 2023년이야. 바로 한 방에 정리되지 않을까요? 네. 설득력 있네. 무석 대 무석으로. 그러게요. 설득력 있네. 서로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닐까 그러다. 오늘 설득 왕대 붙었네 오늘. 결국 이러다가 10명 사는 겁니다. 야 나중에 서로 막 살 쏘고 난리겠는데. 장난 아니겠는데 무석 대결. 네. 영어 받다는 무당 서로 영입하려고 막 경쟁하고 그러니까요. 막 난리도 아니겠네. 이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묘성 씨 말에 좀 설득이 된 게 이게 그냥 미신이 구실일 뿐이지. 그쵸. 이 독립된 가정인데 결혼하면 네. 거기에 맞아요. 그런 이걸 미신을 빌미로 계속 참견하려고 하고 그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는 좀 거부감이 드네요, 확실히. 저도 이제 극도로 미신을 좀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웃기고 있네. 저 해바라기 그림. 네. 반대로 형이 결혼할 사람의 와이프의 그 장모님이지 네. 어머니가 나는 이런 미신 같은 거 너무 싫어.
저 사무실에 해바라기 그림 다 내리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딸 그지로 살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끝까지 고소할 겁니까? 협박이네 협박.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는 근데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인데 왜 불편하지 않잖아. 근데 부적 같은 거랑 그래도 다르잖아. 자네 저게 의미가 있다고 하죠. 해바라기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그거 놓은 거 아닌가. 난 그런 거 싫어해. 어머니가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해바라기 혐오증이 있는 네. 난 저거 해바라기 얼굴만 알러지 봐도. 있는 따님이 제 몸에 있는 해바라기도 좋아하십니다. 엉치고 있네. 씨. 무슨 해바라기? 장모님이 아십니까? 형은 민들레다 민들레. 민들레 홀씨 됐지. 그냥 민들레 아니고 민들레 홀씨가 됐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나? 확인시켜 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면 나 같은 캐릭터가 갑자기 어머니 확인시켜드릴게요. 가지마! 거기 가지마! 가지마! 끝까지 가지마. 오시영석이한테 떡밥 주지마. 미안해요. 내가 먼저 건드렸어요. 떡밥 주지마. 니시노 쇼라는 사람이 장모님으로 잘 나오거든요. 아, 또 그래요? 아, 네. 어쨌든 뭐 조금 불편하지 않지 않나? 뭐 근데 싫어한다 그러면 그렇게 난 고집할 정도는 아니에요. 싫어한다 그러면. 난 근데 상대가 나는 미신을 싫어하지만 상대가 미신을 좋아해. 근데 그 미신을 좋아해서 나한테 강요하지 않으면은 난 그것도 인정할 것 같은데. 해바라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 미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신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강권하는 거잖아. 네네. 그것도 잘못된 거지. 부적은 강요한 건 아니지만 네. 내 베개에 넣어놓은 거잖아. 그건 어때요? 그 내 괜찮아? 물건에 손을 댄 거잖아. 아 물건의 개념으로 가는 거야? 내 이 바운더리 안에 허락을 받지 않고 아 행위를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런 거에 좀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우리 엄마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어디 지인 장례식에 갔다 오잖아. 그럼 꼭 어디 들렸다 오라 그래. 왜요? 아 그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편의점 같은 데 들렸다 오라는 거야. 걷다 귀신 떨고 오라고?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잖아. 어디다 버리고 거기 귀신 저기 쓰레기통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갔다 왔다가 뻥치고 가잖아. 그러면 엄마도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나를 안 믿어. 문 앞에 세워놓고 소금을 뿌리는 거야 어느 날은. 맞아요.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요즘도. 왜냐면 이제 네. 그게 갔다 오면 이제 4차원 세계가 열려서 이게 뭐가 묻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래 그냥 좋으면 안 가야 돼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형에게 그래? 소금을 던질. 안 그래도 그러니까. 뿌리고 싶었는데. 아유 쉽게 그냥 그러니까 엄청 굵은 거잖아. 박히는 거. 아픈 거. 네. 그리고 뭐 이사 갈 때 어디 이사 가면 밥솥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본 것 맞아, 같기도 해. 맞아. 뭐라고? 그냥 밥솥 아, 먼저 들어봤어요. 들어가면 먼저. 그런 게 옛날에 우리 엄마가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서 그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 근데 주변 분들한테 듣는 거에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살길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미신도 있어요. 결혼식 같은 경사를 앞두고 다른 사람 조사에 가면 안 된다. 여기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 아 맞아.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가잖아. 이거는 그냥 서로 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네. 그거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약간 일반화된 미신이잖아. 맞아요. 충분히 익스큐즈하는. 또 내 결혼식 앞두고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 그래서 그래? 축의금만 전달하고 돌아가는. 그래 그 얘기도 들어봤다. 그게 복 달아난다고. 내가 나한테 올 복이 그 부부한테 간대. 근데 그거 되게 아니고 좀 되게 많이 살자 봤어요. 그냥 같이. 근데 그래서 제 친구도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친한 친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앞에 불러서 봉투만 전달하고 그냥 들어가진 않고. 네. 그래도 거기까지 찾아는 갔네. 저는 앞에까지만 오히려 가. 결혼식 몇 주 안 남기고 1주 2주 남기고 저 쇼호스트 동기 형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운구까지 했는데 나. 맞아. 나 얘기 들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였나 봐. 나도 긴가민가 하면서 던졌거든요. 네. 하다 보네요. 알았어요. 자 오늘 와이프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농담입니다. 저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입구에서 불렀으면 네. 행복했을 텐데.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100% 농담입니다. 아 근데 사실 그때 그래가지고 좀 놀랐었어요. 아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느꼈었지. 이게 쉽지 않은 맞아. 거거든요. 주변에서 분명히 그치? 말릴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사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운구를 하셨다는 거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가시는 분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나름 그치.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 나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어르신들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참 어려워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내 삶에 녹아들 수도 있긴 하거든. 이런 게 뭐냐면 어떻게요? 뭐 큰일 앞두고 나쁜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아, 네. 좋은 업을 쌓는다 그러지. 나도 옛날에 개그맨 시험 볼 때 쓰레기도 안 버렸어. 쓰레기도 버리면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부정된 운이 나한테 묻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업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거. 오타니처럼? 오타니처럼. 네. 저도 선거 운동 기간에 정말 작은 것 하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했었습니다. 그냥 이때 그 사실 지금 득표차를 보면 그냥 노상방뇨하고 막 돌아다녀도 똥도 싸고. 큰 의미 없네. 오히려 더 인지도는 높아졌을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거잖아. 그쵸. 큰일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조심한다. 조심한다. 몸가짐을 조심히 다룬다. 뭐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긴 한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남 주변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할 만한 부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결혼식 날짜 같은 것들도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 이런 건 좀 모든 과몰입하면 내가 봤을 때 무속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종교도 그냥 믿는 건 너무 좋은데 과몰입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불편함이거든 맞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남자분도 너무 타협의 의지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게 연애가 아니라 결혼 문제고 이제 어른들과 가족 간의 서로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좀 타협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호하게 너무 싫습니다. 뭐 이건 너무 막 선 넘으셨어요. 뭐 결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물론 하기 전까지 이게 여기서 세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 조금은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아쉬워요. 혹시 이런 거에 좀 과몰입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이제 보거나 만나본 적 있습니까? 미신적으로? 미신이나 뭐 아니면 종교나. 과몰입까진 몰라도 왜 이렇게 큰 시험 같은 거 앞두고 사주 내지는 신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은 있죠. 저도 한참 신점을 많이 받고 근데 그 약간 재미 아니었어요? 재미였고 재밌잖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뭐 잘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게 너무 많이 가보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의 뭐 20번 넘게 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제 진짜. 주변에도 신점을 제일 잘 보러 다녔던 분이 우리 기독교인인 이제 박지 씨 모태신앙이시죠? 강원도까지 가셨던 거죠. 어머머머. 유명하다는 데를 갔구나. 예, 다 심지어 개명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왜? 이게 박지 씨는 이제 개명도 몰랐네, 하셨고 몰랐네. 이제 그 모태신앙 중에는 아니, 근데 가장 과몰입하셨던 분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보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 네, 목사님도 교회 자리 네. 풍수 보고 하는. 됐어. 진짜로? 말도 안 돼. 아니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지 마. 있어. 없을 것 같아? 형 차 샀을 때도 뭐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았나? 그 말도 있었지. 우리 엄마는 얘기했잖아 아까처럼 약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 기독교잖아. 네. 내가 처음으로 내 돈 주고 내 자차를 마련했는데 아빠가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기 본네트에다가 목사님이 손을 올려놓고 안수기도를 물체에다가. 우리 장원 형제가 차를 샀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 무사고로 아무 사고 없이 이 차량 잘 일도 하고 궁합이 맞아서. 주님의 가호 아래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과연 기독교의 참모습인가? 물체 안쓰기도 하기. 자, 그랬는데 저녁 때 엄마가 또 오라서 갔더니 엄마는 또 이제 막걸리 뿌리고. 아유 종교 화합의 물체네. 네. 그랬더니 그 차가 하루에 2번도 사고 났어요. 이게 충동.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보니까 너덜너덜하더라고. 세계관이 충돌해서. 세계관이 충돌해서 다 버렸나 봐. 두 신이 다 버렸나 봐. 부작용. 그래가지고 버린 차였어. 신이 버린 차. 뭐만 하면 사고가 나고 어디다 세워놓으면 딱지 끊고. 그래. 그랬더니 너덜너덜 해가지고 근데 똥꼬 앞에서 팔았습니다. 차 중고차도. 고사는 다 지내지 않으셨어요? 제 그러니까 차도 막걸리 고사라기보다. 장원 형이 뿌려줬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서. 왜 봤던 거 같지? 우리는 잡스 끝나고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네. 나는 진짜로 창석이가 이제 처음으로 자차를 샀고 그러니까 축하해 주는 걸 그런 식의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거지. 달리할 그냥. 방법이 없는. 진짜로 안전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뭐 효과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재미였지 재미. 네, 그치. 죄송한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 게 네. 볼따기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깃방맹이. 타이어가 몇 번이 터지고 깃방맹이 2번 날아가고. 깃방맹이 아, 2번 누가 와서 날아가고 바퀴도 전에 스스로. 똥꼬 3번 따였을 거라나. 혼자서 사고를 그래. 너무 많이 했어. 혼자서. 근데 첫 차가 꼭 그래. 첫 차가. 막걸리도 얘한테 뿌렸어. 얘한테 뿌렸어야 돼. 그러니까 얘 손에 뿌렸어야 돼. 아니 어쩌면 막아준 게 몸은 한 번도
번도 안 다쳤습니다. 맞아. 그런- 차 귓방망이 날아간 거에 비하면 몸은 1도 안 다쳤어요. 좋게 생각해주네 또 이게 이렇게. 무속에 빠지게 되는 어떤 계기와 과정들입니다. 아 막걸리 뿌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네. 건강한 거야. 막 이렇게. 지난번에 택배 차량이 치고 갔을 때 맞아. 차에 계기판이 뜨잖아요. 앞에 범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뭐 오류야. 진짜 범퍼가 없어 내리니까. 근데 그 정도로 범퍼가 날아갔는데 내 몸은 멀쩡했어요. 진짜 너무 웃긴다. 그 택배 차량한테 이끈이 범퍼도 좀 날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떡해? 내 범퍼? 왜? 범퍼. 아, 이 범퍼? 배가 날아가지, 이 사람아. 난 군용차야, 따지면. 군용차. 허머보다 허머야. 그럼. 나 허나. 홈모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 이동영 작가도 엄청 센 것처럼 하지만 가끔 이제 뭐 그걸 보러 가기도 하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 장사하다 너무 안 돼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에서 전 봤더니 현관문에다 식칼 올려놔라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이미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 그게 계속 장사가 안 되던 자리였던 거야. 그냥 그 목 자체가 좀 좋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따져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집기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거기 가서 소주를 먹어보라는 거야. 소주가 마시는 집이 장사가 잘 된대. 장원식당 술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어도 비어 그러니까 있는 장원식당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몰래 진짜로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소주를 가져가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소주를 마셔봤어. 근데 난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이 괜찮은 것 같은 거야. 아니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나도 창피했다고 그때.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미신 진짜 싫어한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싫어. 지금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네. 장원 오빠 거짓말 할 때 눈 감는다? 진짜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봐봐요. 네. 그리고 유명한 한우집 가보면 입구나 이런데 코두레라고 하죠. 소. 네네네. 그런 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 오. 한우집 이런 데 가보면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문 같은데 이렇게. 문 바로 위에 이렇게 오. 일본이 진짜 심하지. 일본에 이게 이 고양이 이거. 내 거. 맞아. 이거 무슨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다 그 장사 잘 되라고 보고. 뭐 미신 손흔 들고 일본 있는 미신은 고양이. 뭐 말할 것도 없지. 그 장소마다의 그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구장 들어갈 때도 야구장에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야구장마다 신이 있다고 그치 믿잖아. 신을 모신다. 어. 맞아. 그거 진짜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겠네. 이게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이 순간만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쭉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한편으로는. 자 그러면은요 다음으로? 잡설 하나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기믹 잘하는. 말하고 마음.